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10월입니다. 요즘 가을 하늘 정말 맑죠? 이 좋은 날, 이 좋은 계절. 오늘도 우리 도반들과 함께 저 푸르게 펼쳐진 월든 호수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 구절들은 우리가 늘 매일 입고 먹고 거하는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이 음식물을 가만히 명상하며 바라보며 이 글을 함께 읽으면 더 가슴에 (11장) 보다 높은 법칙들. 몇몇 친구들이 아들 녀석에게 사냥을 시켜야 할지를 물어오면 나는 사냥을 시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머지않아 사냥을 벗어나게 되리라는 나의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철없는 소년 시절을 지나고서도 자기와 똑같은 조건으로 생을 살아가는 뭇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젊은이가 숲과 친해지고 또 자신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과 친숙해져 가는 경로는 대략 그러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사냥꾼이나 낚시꾼으로서 숲에 간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몸 안에 보다 훌륭한 삶의 씨앗을 지닌 사람이라면 시인으로든 박물학자로든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게 되어 총과 낚싯대를 버리게 된다. 나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육류나 차, 커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들이 건강에 무슨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알아내서가 아니라 어쩐지 꺼림칙했기 때문이다. 육식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고 일종의 본능인 것이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어느덧 10월의 책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그 중에 11장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소로우는 육식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불교에서 특히 이렇게 음식 계율을 강조하잖아요. 음식 계율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음식에 대한 계율은 이 시대에 맞게 또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걸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주는 대로 먹는 문화였죠. 그래서 전혀 이렇게 이런 다른 생명들을 먹지 않고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문화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남방불교 쪽에 가면, 그리고 티베트 저기 몽골 이쪽에 가면 드시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구별의 이 환경 오염 문제와 이 육식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한
시절인데 지금의 이 월드 내에서 소로우가 이야기한 것들이 또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제 미국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요. 그 친구가 육류를 못 먹어요. 왜 못 먹는지. 그래서 저랑 만나면 엄청 좋아해요. 같이 먹을 게 있다고. 왜 너는 육류를 못 먹게 됐냐. 특히 미국 사람이면 햄버거, 피자 다 육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해산물을 먹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릴 때 학교에서 왜 생활 실습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 학습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닭들하고 육류들, 축산업 농가에 실습을 나갔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죽어가는지를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큐멘터리로도 그걸 확인하고 나서 육류가 이렇게 있으면 햄버거 안에 있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 경험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에서 소로우가 어린 아이들에게 사냥을 시켜야 하느냐 물었을 때 그냥 시켜라. 숲속에 들어가서 메뚜기, 다람쥐, 고라니 그 아이들과 가까이 마주하면서 친구가 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생명이 인간과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깨워내는 것. 백날 먹지 말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상상력을 거스르지 않을 소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상상력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둘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한다. 인간에게 보다 깨끗하고 건전한 식사만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류의 은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나의 식사 취향에 관계없이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육식의 습관을 결국엔 버리게 될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육식을 그만둔 결과로 체력에 감퇴가 온다고 해도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다 높은 원칙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 만약 우리의 낮과 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꽃이나 허브처럼 향기가 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탄력적이 되며 보다 별처럼 빛나고 보다 불멸에 가까운 것이 된다면 우리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 보리밭이 꼭 이 월든 숲속 같으네요. 고기, 이 육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참 또 선언적인 얘기를 하셨네요. 이 책이 지금 벌써 언제적 책인데, 그죠? 점점 이렇게 육식의 습관을 결국에는 버리게 될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음악 나가는 동안 여러분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도 많이 적어주셨나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그 고기 없는 날 캠페인도 벌이고 있죠.
불교 환경연대뿐만 아니라 여러 그 그린피스라든가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이 환경이 오염되어서 극지방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죠. 그래서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는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대량 축산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에서 나오는 물질이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곡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아세요? 16k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래서 만일 극지방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그 빙하 밑에 있는 메탄층이 꽝꽝 얼어 있다가 바로 햇살을 내리쬐었을 때 걔들이 그대로 녹아버리면 이 지구는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이 온도도 굉장히 높지만 종말로 향해 가는 이 환경적인 시계의 그 초침, 분침, 시침은 거의 9시와 12시 사이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육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밥상에서 하루만 고기를 지으시더라도 지구 환경을 종말에서 조금 초침을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환경운동가가 되시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율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틀로 이제는 또 봐야 될 시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하면서 다음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지 월든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놀라울 만큼 도덕적이다. 덕과 악덕 사이에는 한순간의 휴전도 없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결하게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정결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은 스스로가 정결한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미덕에 대하여 듣고는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우리가 들은 소문에 따라 이러쿵 저러쿵 말할 따름이다. 몸을 부지런히 놀리는 데서 지혜와 순결이 온다. 나태로부터 무지와 관능이 온다. 각자는 육체라고 불리우는 신전의 건축가이다. 이 신전은 자기 나름대로 양식에 의거해 건축되며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바쳐진다. 이 육체 대신 대리석 신전을 지음으로써 빠져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인 동시에 화가이며 우리 자신의 피와 살과 뼈를 작품의 재료로 쓴다. 어떤 사람은 내적 고기성으로 즉각적으로 그의 겉모습을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하며 비열함이나 관능으로 그를 짐승처럼 추하게 보이도록 하기도 한다. 네, 우리의 육체는 신전이다. 우리는 이 신전을
건축하는 조각가이며 화가이다.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셨나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빈 도화지고 우리는 그 마음에 그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죠. 어쩌면 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지혜죠. 이거는 글자로 이렇게 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월든을 쓴 이 소로우가 그 숲속에서 호숫가에서 이곳에서 이야기했던 그 깊은 알아차림과 자연에서 온 작은 그 생물들의 소중함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의 순간, 바로 명상의 순간이죠. 그 자연 속에서 그 명상을 하면서 그 길어 올린 지혜들을 이렇게 썼던 글이기 때문에 이 소로우의 저작들은 꼭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울림이 오는 구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TV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수많은 지식들, 심지어는 수행자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수행법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오감으로, 생각과 감정으로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꺼지게끔 만드는 그런 대상들 앞에서 소로우는 좀 간소해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음식이 되었든 생활 방식이 되었든 그리고 심지어는 수행법이 되었든 염불했다가 무슨 이 경전 받다가 저 경전 받다가 이 부처님 불렀다 저 부처님 불렀다 화두도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를 간소하게 정말 정성껏 이 우주에 그 산딸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갈 때 그 대상은 우주의 신비를, 진리의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소로우가 자연을 대한 그 모습, 그 태도에서 저의 수행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에서 좀 더 참된 지혜를 길어 올리셨기를 바라고요. 고정관념이나 이분법, 흑백 논리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 해탈하는 시간이었으면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담고 오늘 그대에게 이렇게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인사드리겠습니다.